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용교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꼭 필요한 이렇게 프로포저를 잘 쓰는 방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포함해서 프로포저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면 사실은 고유 업무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많은 기관에서는 이렇게 공동모금회나 무슨 삼성복지재단이라나 이런 등의 프로포저를 내서 이렇게 사업비를 따오도록 이렇게 권유를 받기도 하고, 또 사실 이런 사업비를 잘 따온 사람이 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는 일하기가 좀 퍽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획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위원장을 수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몇 차례씩 이렇게 프로포저를 심의하고, 특히 프로그램 심사를 할 때에는 아예 그냥 하루 정도 날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프로포저를 심사자의 입장에서 좋은 프로포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프로포저를 안 쓰면 모를까, 썼으면 당첨되게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첨되게 쓴다는 것은 뭐냐면, 심사자의 입장을 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돈 달라는 프로포절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을 꼭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에도 유행이 있고 또 노래에도 유행이 있듯이 이런 프로포절에 의한 사업들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회적으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꼭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심사해서 줘야 할 만한 가지수는 한 50가지 정도 된다. 그런데 대체로 돈 달라는 계획서는 200개 내지 250개, 대개 한 4대1, 5대1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 제목을 쫙 읽어보고, 이 제목이 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 사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지만, 너무 상투적인 제목이라든지 제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과연 이런 일을 이 기관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심이 된다면 사실은 자세히 평가 대상이 되기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제목에는 그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나 수단, 또 예상되는 결과가 딱 나올 수 있게 우선 제목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비를 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2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5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체로는 이렇게 프로포저를 우리가 받을 때 이 사업은 얼마짜리 미만만 혹은 이하만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2천만 원 미만이라든지 1,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그러면 무리하게 꼭 1,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00만 원만 필요하면 800만 원만 요구하고, 600만 원만 필요하면 600만 원만 요구하는, 그리고 그 일을 그 직장에서 할 만한 사업만 해야지, 괜히 사업비를 5천만 원까지 준다고 해서 5천만 원 사업비에 어거지로 맞추려고 한다든지 하면 금방 눈에 띕니다. 오히려 심사자는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1,000만 원일 때
900만 원이나 1000만 원 달라는 사업비보다는 500만 원이나 600만 원 달라는 사업비가 더 진정성 있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 기관에서는 이만큼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좀 여러분들이 좀 포커싱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고, 또 매우 색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서 제안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매년 개관 기념일로 이렇게 노인잔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노인잔치에도 어르신들이 아주 이렇게 옷매무새를 잘 갖추고 오시고, 또 그날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발표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구경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축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이 연세가 점점 높아지는 분들이 많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많은 것을 보고, 이날 우리가 어르신들의 가족, 또 친구, 또 같이 활동하는 동아리 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진도 찍어드리는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심사자라면 할아버지 할머니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행사에 우리가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업계획서 쓰면 저는 채택해 줄 가능성이 저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진 찍을 때 영정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기분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개관 기념 행사 때 친구도 찍어주고 가족도 찍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사진도 찍어주면 그 독사진은 영정사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진만 찍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액자까지도 해서 드리려고 하고, 특히 독사진의 경우에는 향후에 그런 영정사진으로도 수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어떤 사이즈로 하는데, 이번에 사진 찍는 값과 인화료 그리고 액자 값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800만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 사진 중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그것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적정한 사업을 여러분들이 제안해 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했듯이 전번에도 제가 제안했죠. 사회복지사 중에는 사진을 잘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지역사회에 사진을 찍고 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일반적으로 애들 돌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해가변 사진도 찍어 드리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지관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면 제가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발굴한다든지, 또 이왕이면 과거의 경우에는 영정사진 하면 영정사진으로 끝냈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진 소스를 공유하면 자녀들도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정사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판의 이미지를 그분의 이렇게 전화기에 이렇게 심어드리면 이걸 이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유통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지역사회 자원을 끌어들이면 아마도 프로포절이 점점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예산서를 매우 꼼꼼하게 봅니다.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쓰겠다 하면 1000만 원 예산을 탁 보는 순간 여기는 이 사업을 위해서 오롯이 돈을 쓰겠구나 라고 짐작되는 계획서와 이 사업을 통해서 살짝
장비를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든지 이걸 계기로 해서 인건비를 일부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이걸 계기로 해서 무슨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이런 인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인데 그중에 600만 원이 강사료라든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라기보다는 인건비를 얻기 위한 방법일 때도 있다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관의 이런 강당이나 또 이런 회의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디 장소를 대여야 하는데 뭐 20만 원이 들어가고 또 거기로 이동하는데 무슨 뭐 관광차를 얻어야 되니까 80만 원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는데 또 뭐 재료비로 또 뭐 300만 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빙자해서 복지관의 한 행사를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게 이렇게 의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서를 짤 때 매우 진정성 있게 짜주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업계획서가 바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혹은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넥타이에 흠이 있다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게 뭐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 사람이 여기 나올 때 넥타이도 거울도 안 보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의 없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린다든지 심지어 다른 지원재단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람인지라 A라는 재단에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떨어진 것을 거의 그대로 다시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내면서 무슨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가 그 사업계획서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묻으려고 공동모금에 냈어요. 거기다 내시지 하고 탈락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최소한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지만 실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만약에 수해 현장이다 그러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수해 현장의 안타까운 장면이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첨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실감나게 계획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보다 보면 놀랍게도 사업 계획서의 15% 내외 정도는 사실은 심사조차 하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 뭐 그 기관이 이렇게 반드시 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등록증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마감 시간 안에 내야 된다든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야 되는데 우편으로 보냈다든지 또 제가 뭐랍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간혹 경기도 광주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심사에서 탈락이죠. 그만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그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은 다 갖춰서 특히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마감날 전날까지는 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마감날 임박해서 내다 보면 뭐 이렇게 서버가 잘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서류를 당일에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그걸 추가로 이렇게 제출하겠다든지 하게 되면 원칙상 이런 많은 프로포절은 인터넷으로만 받고 또 해당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이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막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가사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계획서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시대에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이 시대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렵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모금을 잘 지원받는 10가지 방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10가지 정도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최근 이렇게 뭐랄까 흐름에 맞는 그 프로포절의 제목이 뭔지, 그리고 남들은 예를 들면 작년에 지원받았으면 올해는 지원받기 어렵다는데 또 계속 받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신청사업을 연속해서 받기는 어렵지만 신청사업을 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는 기획사업을 해본다든지, 또 더러는 신청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합니다만 경쟁률이, 그런데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쓰고 싶어도 되게 뭐 5천만 원 이렇게 단위가 큰데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협회라든지 관련 유명기관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경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관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예를 써도 어떤 대상자의 수가 적고 또 활동이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 특히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주에 있는 20개가 넘는 공동생활가정이 함께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이걸 그룹홈 협의회 지부에서 총괄하기로 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쓰면 상대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너무 신청사업에만 목매지 말고 신청사업이나 기획사업이나 또 연합모금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사업을 제안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연합모금 경우에는 모금한 돈의 전액 플러스 모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연합모금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개별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렇게 위기 지원해 주는 이렇게 긴급복지 사업비가 또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프로포절이 없이도 연결만 해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모금회의 지원 사업을 너무 신청사업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아울러 이런 공동모금회 말고도 많은 지원재단이 그 지원재단의 특성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한 번 받으면 매년 유사한 사업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년 보내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